2023 K리그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네, 안녕하세요. 원투펀치 풋볼 주크박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송영주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다뤄볼 경기 이 주말의 빅매치입니다. K리그 경기인데 인천 유나이티드와 포항 스틸러스의 경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6위와 2위의 대결인데 인천이 지금 너무 좋거든요. 아, 그렇죠. 포항은 꾸준히 패배를 당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네. 이 두 팀이 만났을 때 누가 이길지 관심이 갑니다. 주말에 저는 가장 큰 빅매치라고 봐도 무방하다. 왜냐면 그렇습니다. 두 팀 모두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네, 최근 분위기가 좋은 팀 뽑으라면은 역시 인천, 포항, 그리고 광주 이런 팀들을 얘기해야 되거든요. 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공식 경기에서 4경기 우패고요. 그리고 최근 리그 9경기에서 패배가 1패밖에 없습니다. 6승 2무 1패예요. 13라운드 전북전을 치를 때만 하더라도 순위가 9위였는데 어느새 6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인천 취재를 좀 많이 가거든요. 아, 좋네, 좋아. 네, 그리고 또 인천을 미디어 캠프 이제 전지훈련 있잖아요. 시즌 시작 전에도 했었는데 초반에 이렇게 출사표를 던진 거에 비해선 성적이 잘 안 나왔잖아요. 네, 조성환 감독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인천을 약간 능동적인 팀으로 바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신진호도 왔고 네. 이제는 AFC 챔피언스 리그도 나가고 그리고 우승을 향해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수동적인 팀보다는 능동적인 팀이 좋다. 근데 이게 팀의 색깔을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시즌 초반에는 엇박자가 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따랐었거든요. 그랬죠. 근데 오히려 예전 축구 라인을 살짝 내리면서 역습을 전개하고 수비 숫자 많이 두고 여기에 무고사까지 영입하면서 인천은 예전에 그 강인함을 다시 한번 찾은 것이 아닌가. 네, 인천 축구 보고 있으면 요즘에는 좀 짜릿함이 있어요. 맞습니다. 뭐 직전 경기 수원 FC전에서도 그랬지만 저는 이제 시즌 중반에 걸쳐서 인천이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위닝 멘탈리티가 장착된 팀이 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승리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는 힘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선제골 넣고 동점골을 허용하더라도 결국 이제 승리를 거두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조성환 감독이 인천이라는 팀을 지금 이 순간에 너무나 잘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물론 이제 부상 선수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는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메우고 있다는 거죠. 신진호가 부상을 당했을 때 이명주와 김도혁을 투입하면서 아니 이 라인이 더 좋은데?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 또 3-4-3이 아니라 3-5일 때에는 여기다가 문재한 선수까지 포함을 시켜서 3미드를 가동하니까 이것도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 점을 봤을 때는 조성환 감독이 상황에 맞게 잘 대처를 하고 있다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분위기도 분위기고 굉장히 또 시즌 중반에 무고사라는 정말 상징적인 선수도 영입하면서 전체적인 팀 분위기가 좀 한층 올라와 있다. 또 이렇게 느껴지는데 네. 여기다가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야 돼요. 응포크라든가 제르소라든가 무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앞쪽에 공간이 많을 때 골을 많이 넣는 유형이거든요. 물론 이제 천성훈 선수가 워낙에 잘해주고 있는 시즌이고 갖고 있는 재능도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이제 무고사가 오고 제르소가 다시 터지고 그리고 응포크가 나름대로 힘을 발휘하면서 공격 쪽의 파괴력이 지금은 많이 올라왔다. 네. 사실 시즌 초반에는 해결사가 누구야?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선수가 들어가도 믿을 수가 있겠다. 네. 이 선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인천도 공격 쪽에서 이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공격 쪽에서의 힘도 굉장히 잘 발휘를 해주고 있고 무엇보다 소영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천이 3-4-3과 3-5-2를 혼용하면서 그때그때 상대에 맞게 잘 활용하고 있다.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술 운영에도 맞는 옷을 찾았다. 또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네, 조성환 감독이 어떤 식으로 경기 운영을 해야 될지 시즌 초반에는 조금 혼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인천의 색채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인천의 전술 포인트 어떤 게 있는지 좀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인천의 이 좋은 분위기 분명히 또 이유가 있을 텐데 몇 가지 전술적인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선수들의 위치를 보면 3-4-3이 딱 나타나죠. 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에 3-4-3 포메이션을 주로 가동하고 있는데 3-5-2 포메이션을 최근에 혼용하면서 나름대로 최전방의 활약도 높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난 수원FC하고 경기에서는 3-4-3 포메이션을 가동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기본 포메이션은 3-4-3이지만 수비 시에는 5-4-1에 가깝습니다. 네, 선수들의 위치를 보면은 5-4-1 형태인데 그러니까 인천 같은 경우에는 2선과 3선의 간격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라인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라인이 좀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빠르게 역습을 전개하는 모습이 상당히 많고요. 또 하나는 상대가 안쪽으로 들어올 때
4명의 미드필더가 앞쪽으로 나가서 계속해서 압박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랬을 경우에는 빈자리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때 측면 수비수가 올라와서 그 공간을 또 커버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은 인천이 밀집돼서 수비를 하기 때문에 상대가 좌우로 방향 전환을 하면서 수비를 흔들어 놓고자 노력을 하거든요. 네. 근데 볼을 중심으로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움직이면서 상대의 공격 방향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들죠. 그때 다른 미드필더가 앞으로 나가서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한 번에 올라오네요. 네, 계속 밀어낸다고 보면 돼요. 그 가운데 상대가 실수하면 그 지역에서 빠르게 역습을 전개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3-5-2 포메이션을 가동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비시에서 5-3-2 형태인데 이 경우에는 최전방에 투톱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방에서의 압박의 강도를 조금 더 높이는 거죠. 그 대신 5-3-2 형태일 때에는 3미들이 활동량이 굉장히 많아야 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네. 좌우로 상대가 흔들 때 3명도 같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일단은 상대를 밀어내고 공간을 좁게 형성하고 결국 상대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를 최대한 피하고자 노력하고 방해하고자 노력하는 전술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비 쪽에서의 안정감이 높아지고 결국은 그것이 성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인천의 현재의 모습인데 다만 제가 얘기했다시피 미드필더 중에서 한 명이 나가면 또 수비 중에서 한 명이 올라오면서 그 공간을 계속 메우다 보니까 선수들 사이에서 동선이 겹치거나 네. 혼선이 생기는 경우도 당연히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걸 피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겠지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5-4의 형태든 5-3의 형태든 결국은 2선과 3선의 숫자를 많이 두고 간격을 좁혀서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수비 라인을 컨트롤하다 보니까 상대가 인천이 올라왔을 때 오히려 측면 쪽 뒷공간을 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랬을 경우에 수원FC전에서 이승우에게 실점하는 장면도 나왔었거든요. 측면에서 이제 허용을 했죠. 네, 측면 뒷공간이 뚫리면서 라인이 전체적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뒤에서 들어오는 이승우 선수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서 이승우 선수가 결국은 골을 얻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장면뿐만이 아니라 다른 팀을 상대로도 계속해서 이제 측면 쪽 공간, 네. 그 공간을 어떻게 커버하느냐의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간격 유지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플레이하는 게 시즌 후반기 쪽에 인천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맹점은 그 측면 뒷공간을 어떻게 커버하느냐 이렇게 좀 이해가 되네요. 네, 왜냐하면 일단 수비가 위치를 잡으면 수비 숫자가 많기 때문에 쉽게 공간을 허용 안 하고 쉽게 실점을 하지는 않아요. 다만 라인이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선수들이 상대 선수를 놓치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확실하게 커버할 공간을 상실하는 그런 느낌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측면 뒤쪽 공간으로 볼이 갔을 때 어떻게 커버할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인천의 이 수비적인 보완은 바로 이 측면 뒷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공격 쪽에서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공격 쪽에서는 측면에 발 빠른 공격수가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윙백들이 적극적으로 올라가서 공격수 숫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요. 그러면서 윙어와 윙백이 연동해서 결국 안쪽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윙어가 뭐 제르소든 은포크든 스피드가 뛰어난 선수들이 1대1 돌파를 통해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크로스를 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골이 많이 터집니다. 예. 그런 장면이 지난 수원FC하고의 경기에서도 나타났었거든요. 결국은 빌드업할 때 후방에서 횡패스를 좀 많이 하면서 상대를 끌어들인 다음에 결국 이제 측면 쪽 공간을 이용하는 거죠. 네. 네, 측면에서 들어오는 김준혁 선수를 완전히 놓치는 장면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뒤쪽에 있었던 천성훈 선수가 해결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장면 외에도 공격을 전개할 때는 주로 횡패스를 돌리면서 상대를 끌어내고 측면 쪽 공간을 뚫어내서 안쪽에서 무언가 다시 만드는 그런 식으로 해서 득점 루트를 찾아나가는 모습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역시 인천하면은 뭡니까? 역습이죠. 아, 그럼요. 네, 역습에 의해서 골을 넣는 장면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광주전 장면이에요. 예. 광주전 제르소의 두 번째 골 장면인데 한번 감상해 보세요. 이것이 인천의 역습이다. 느껴지는 장면이거든요. 수비에서 공격, 최전방까지 3-4번의 패스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예. 그리고 제르소 선수가 굉장히 빠르니까 네. 상대 수비수와 골키퍼까지 제쳐놓고 마무리 짓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결국 제가 느끼기에는 최근 들어서 조성환 감독이 3-4-3이 아니라 3-5-1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최전방에 투톱을 두고로 인해서 역습했을 때 한 명이 볼을 소유했을 때 고립되는 것보다는 둘이서 만들어갈 수 있는 상황을 좀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조성환 감독이 공격 전술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상대에 따라서는 3-5-2 또는 3-4-3
혼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3-4-3보단 3-5-2가 중원 경쟁력이 더 있을 거고, 그리고 투톱을 쓰게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역습 시에 최소한의 숫자 2명을 또 확보할 수가 있는 거니까 굉장히 좀 다양한 공격 전술을 많이 활용하려고 한다, 조성환 감독이.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반면에 이제 포항도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네. 포항은 올 시즌 정말 끈끈해요. 네. 한마디로 끈끈한 팀입니다. 포항이 현재 2위를 달리고 있는데 최근 리그에서 7경기 무패를 기록하고 있죠. 물론 무승부가 좀 많은 편이긴 하지만은 패배를 잊은 팀으로 지금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 김기동 감독이 나름대로 용병술도 그렇고 전술도 그렇고 굉장히 잘 짜갖고 나와서 경기를 상당히 재미있게 치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항 팬들의 만족감도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전술도 전술이지만 그때그때마다 정말 난세 영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포항이에요. 시즌 초반에 이호재 선수가 정말 극장골을 많이 넣었던 선수고, 그리고 중반에 고영준, 그리고 지금 홍윤상까지 터지면서 정말 김기도 감독 입장에서는 행복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호재 선수가 교체 출전해서 슈퍼조커 역할을 너무나 잘해줬기 때문에 이호재 선수 볼 때마다 선발로 자주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제카가 너무 잘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고영준 선수는 올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포항의 에이스다운 활약이거든요. 8골을 넣었으니까. 네. 그걸 봤을 때 고영준 선수가 얼마만큼 성장할지도 관심이 가고, 그리고 홍윤상이 돌아오자마자 터졌습니다. 네. 최근 2경기 연속골이에요. 대단합니다. 네, 대단합니다. 특히 대전전의 그 결승골은 너무나 짜릿했고요. 그리고 지난 강원전에서의 그 선제골. 네. 뒷공간 침투 후 원터치로 마무리 짓는 거는 너무나 깔끔했습니다. 몇 번을 돌려봤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아름답고 네. 정말 멋진 골이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 이 홍윤상이 터져주면서 이 시즌 후반기로 가는 포항의 입장에서 굉장히 좀 호재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직전 경기를 좀 되짚어보게 될 때 이 제카와 홍윤상, 이 최전방과 이선 자원들의 연계 플레이도 굉장히 매끄러웠던 포항입니다. 네, 제카의 그 힐 패스는 정말 예술 점수가 10점 만점에 10점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제카가 워낙에 올 시즌 잘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제카가 이선 공격수로 하고 호흡이 계속해서 맞아떨어진다면 포항의 득점력은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커요. 네. 저는 올 시즌 포항의 공격력에 대해서 의심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선에 골을 넣을 수 있는 자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카의 득점력이 좀 낮을 때에도 이선에 고영준, 백성동, 김인성, 그리고 이호재가 교체 출전해서 전방 가서 골 넣으니까 그렇죠. 전체적인 팀 득점력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홍윤상도 터졌으니까. 네. 그런데 수비 쪽에서의 집중력은 좀 아쉬워요. 지난 대전하고의 경기에서도 티아고에게 해트트릭을 내주는 장면도 그렇고, 네. 알리바이프에게 강원전에서 중거 슈팅을 순간적으로 허용하는 장면도 그렇고, 수비 쪽에서의 집중력이 순간적으로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실점을 좀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죠. 네, 아무래도 뭐 수비 쪽에서의 약간은 좀 불안함? 그러다 보니까 무승부가 최근에 또 많아지기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인천이 뒷공간 침투를 너무도 잘하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포항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좀 유의해야 될 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경기는 포항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이 홈에서 승리가 많은 건 아니에요. 홈에서 4승을 거뒀는데 달리 보면 포항도 원정에서 승리가 많은 건 아닙니다. 네. 홈에서는 10승인데 원정에서는 3승밖에 안 되거든요. 무승부가 엄청나게 많죠. 네. 그런데 전술적으로 봤을 때 인천이 3-4-3으로 나오든 3-5-2로 나오든 결국은 5백을 가동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은 뒷공간을 안 주고자 노력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반면에 포항이 앞쪽으로 나가서 계속해서 압박하고 전환하고 공격을 전개할 때는 뒷공간을 허용할 가능성이 크니까, 그러면 아마도 이 경기는 조성환 감독 입장에서는 제르소 같은 선수를 최전방에 둬서 뒷공간을 최대한 빠르게 침투하고자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 또 제르스와 같이 발빠른 선수들이 있고, 무엇보다 서로가 얼마나 좀 뒷공간을 허용하지 않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앞선 경기들에서 나타났던 이 포항의 공격과 수비적인 전술 포인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포항의 기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실 포항은 제가 설명할 게 없어요. 김기동 감독의 전술은 올 시즌 가장 히트 상품 중에 하나고, 그리고 많은 축구 팬들이 좋아하는 축구를 하고 있거든요. 맞죠. 김기동 감독이 매력적인 축구를 하다 보니까 기동 매직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후반전에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거나 승부를 뒤집거나 말 그대로 드라마틱한 드라마를 굉장히 많이 만드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 김기동 감독의 이
지략이라고 할까요? 뭐 최근 몇 년간 정말 뭐 각광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번 시즌은 순위로도 증명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김기동 감독은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인 압박의 강도를 높이되 그 순간 볼을 타치하면 빠르게 전환을 하고요. 그리고 최전방에 있는 제카가 미끼 역할을 할 때 이선의 발빠른 공격수들이 적극적으로 박스 안쪽으로 침투하면서 골을 노립니다. 네. 그리고 측면에 있는 풀백들도 공격을 전개할 때는 적극적으로 올라와서 공격수 숫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기동 감독의 축구를 보고 있으면 굉장히 속도감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네. 원래 기본 포메이션은 4-2-3-1이지만은 4-4-2 형태를 띠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수비 라인을 형성하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라인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죠. 높아요. 네. 네. 일단은 전진 압박을 통해서 상대의 빌드업을 방해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이 상대가 볼을 좌우로 돌릴 때 그거에 따라서 투톱이 움직이는 장면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 4-4-2 형태로서 압박을 가하고 공간을 주지 않고자 노력은 하지만 역시 라인을 올리기 때문에 포항 같은 경우에도 이 뒷공간을 어떻게 커버하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네. 기본적으로 라인을 올리는 팀들의 필연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결국 이제 포항이 수비 라인을 형성할 때에는 4-4-2 형태로서 앞쪽에서 압박을 하기 때문에 결국 후반전 체력적인 문제가 생기면 측면 쪽 뒷공간이라든가 수비 라인 뒷공간에서 결국 볼을 허용하면서 실점 위기가 나오곤 하거든요. 네. 그 가운데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면은 수비수들의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실점을 허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포항은 이 대전하고의 경기에서 티아고에게 해트트릭을 허용했는데 물론 티아고 선수가 환상적인 골을 넣기도 했는데 네. 이 경기에서 헤더로서만 2골을 허용했어요. 그러면서 공중볼에 약간 약한 면모를 드러냈다는 점이 나타났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항도 신경을 좀 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측면 뒷공간 문제 지적을 먼저 해주셨고 그리고 후반으로 갈수록 어쨌든 에너지 레벨 높은 축구를 구사하는 팀이기 때문에 후반 집중력 그리고 체력 문제도 분명히 포항이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천 같은 경우에는 포항보다 라인을 내려서 하기 때문에 뒷공간을 허용할 수 있는 상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만 그만큼 인천은 공격을 전개할 때 어려움을 겪겠죠. 반면에 포항은 라인을 올리면서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뒷공간을 허용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많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거를 기동력과 압박과 활동량으로서 메워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잘 메워내고 있어요.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포항이 현재까지 2위를 달리고 있는데 포항의 공격 작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네. 지금 오베르단부터 빌드업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빌드업을 전개할 때 최전방 스트라이커 밑에 있는 김종우 선수가 순간적으로 내려오면서 볼을 잡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김종우 선수가 지금은 측면 쪽으로 빠졌었는데 볼을 돌렸을 때 김종우 선수가 내려와서 미들필더 숫자를 늘려주면서 볼을 잡아주고 그럼 측면에 있는 홍윤상이 중앙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 가운데 김승대는 중앙으로 들어오거나 측면으로 벌려서 다음 플레이를 준비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패스를 계속해서 돌리면서도 나름대로 움직이면서 패스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는 득점 기회를 만든다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도 김종우 선수가 내려가서 볼을 잡은 다음에 완델슨이 올라오니까 밀어주죠. 네. 그때 측면 자원인 홍윤상은 최전방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카가 살짝 내려와 있는 이유는 역시 또 연결해주기 위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항의 축구가 굉장히 짜임새 있게 느껴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짜임새는 득점 장면에서 더욱더 잘 나타나요. 그렇죠. 네. 지난 강원전에서 홍윤상 선수의 골을 보면은 말 그대로 작품이었거든요. 움직임이 기가 막혔어요. 네. 자, 지금 보시면 예. 결국은 제카 선수가 수비 라인을 끌고 나와서 원터치로서 찔러주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홍윤상이 들어가면서 마무리 짓잖아요. 네. 제카가 올 시즌 이런 역할을 너무나 잘해줍니다. 잘하고 있죠. 네. 제카 선수가 소위 얘기해서 수비 라인을 끌고 나오면서 뒤쪽 공간을 만들어줘요. 그러면은 이 선에 있는 백성동, 그리고 최근에 홍윤상, 네. 뭐 김인성, 그리고 김승대, 그리고 고영준 이런 선수들이 모두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골을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 쪽에서 제카 그리고 뭐 김정우든 고영준이든 움직임을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카가 그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뭐 최근에 골도 많이 넣긴 했지만은 제카가 포항에 가장 어울리는 스트라이커가 아닌가. 제카가 도움도 많이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골도 넣었잖아요. 네. 제카의 골 장면 한번 보면 제카가 지난 대전하고 경기에서 헤더로서 골을 넣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일단 포항은 이선 공격수들이 스피드가 뛰어나기 때문에 역습을 전개할 때에도 스피드를 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측면에서 볼이 들어갔을 때 제카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결국 헤더로서 골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문제는 지난 강원전에서 크로스의 정확도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조금 떨어졌어요. 네. 네. 좌우에서 끊임없이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헤더로서 연결되는 장면이 좀 부족한 모습이 좀 나오기도 했어요. 아마 이거는 그전 경기에서 제카가 헤더로서 2골을 넣었기 때문에 그걸 상상하고 선수들이 계속해서 크로스를 올린 것 같은데 네.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도 나오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올리는 것보다는 역시 짜임새 축구를 보여주다가 순간적으로 제카의 높이를 이용하는 장면이 나온다면 포항의 공격은 더욱더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확실히 제카 선수가 단순히 뭐 골을 잘 넣는 선수라기보다는 굉장히 동료들을 잘 살려주는 선수인 것 같아요. 네, 제카가 올 시즌 7골 7개의 도움을 하고 있는데 시즌 초반에는 골보다는 도움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포항의 도움이 역할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또 골도 많이 넣고 있으니까 김기동 감독이 원하는 딱 그 유형의 스트라이커가 아닌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호재 선수가 슈퍼조커 역할로서 교체 출전해서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확실히 이호재 선수가 조커로도 어쨌든 좋은 활약을 펼쳐주기 네. 때문에 이게 참 고민스러운데요. 예. 사실은 이호재 선수가 시즌 초반에 교체 출전해서 골을 많이 넣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선수 스스로는 선발을 꿈꾸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감독은 지금 네. 이 흐름이 좋으면 그대로 그 패턴대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아마 김기동 감독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무튼 뭐 그런 툴이 많다는 거는 김민호 감독의 행복한 고민이 아닌가 네. 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또 인천전에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천과 포항 각각의 전술 포인트들을 짚어주셨는데 정말 또 분위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함부로 예단하기가 어려운 경기인 것 같아요. 네. 예측하기 어려운 경기예요. 예, 그리고 또 말씀했다시피 이제 포항 같은 경우에는 최근 또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이선 자원들에 대한 기대감도 불고 있기 때문에 또 인천 입장으로서는 아무리 홈 경기지만 좀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인천도 포항을 만났으니까 어렵고 포항도 최근에 인천을 상대했을 때는 어려움이 따르거든요. 네. 올 시즌 양 팀이 대결을 보면은 1승 1패씩 나눠 가졌으니까 그것도 양 팀은 홈에서 승리를 챙긴 게 아니라 원정 가서 1승씩을 챙겼습니다. 네.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이 경기는 양 팀 모두 어려운 경기가 될 거다. 사실 조성환 감독이 포항의 이 미드필더 라인과 싸우려면은 미드필더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네. 결국 이제 3-4-3 형태에서 2명의 미드필더를 기용할 것이냐 3-5-1을 해서 3명을 기용할 것이냐 이런 고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전까지는 김도혁과 이명주가 너무 잘해줬잖아요. 근데 김도혁 선수가 지금 발목 부상이라고 하니까 못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이명주 선수는 징계에서 돌아올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명주와 신진호가 같이 뛰었을 때 시즌 초반의 모습은 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아쉬움이 있었죠. 예. 신진호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와서 뛰고는 있는데 과연 신진호 선수하고 이명주를 배치할 것이냐 아니면 문제안을 투입할 것이냐 이런 게 이제 재미 요소라는 거죠. 네. 그리고 아마 김기동 감독도 제르소라든가 무고사라든가 은포크라든가 이런 공격수들이 스피드를 살리면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니 뒷공간 커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할 겁니다. 네. 하창래 선수가 아마 상대 원톱처럼 움직이는 공격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고사라든가 천성훈이라든가 예. 아마 앞쪽에서 끊어낼 거예요. 그래서 하창래 선수도 이 경기에서는 카드 조심을 좀 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일 겁니다. 네. 굉장히 또 박빙의 경기가 예상이 되는 만큼 승부 예측도 어렵지만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저는 무승부 같아요. 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마음은 인천 쪽에 더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천이 최근 흐름을 봤을 때는 충분히 포항의 뒷공간을 파괴하면서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올 시즌 포항 경기 진짜 많이 봤거든요. 네네. 네, 패배할 경기를 뒤집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극장이죠. 네, 무슨 부침개 뒤집는 것보다 더 쉽게 뒤집더라고. 곧 투석이니까. 네, 거기다 김기동 감독이 후반전에 누군가를 투입하면 그 친구가 무언가를 또 만드는 경우가 많아서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포항이 상당히 고전하겠지만은 무승부까지는 가져가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득점자도 그 예측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예. 선발 라인업에 누가 들어올지도 모르는 이 마당에 일단 저는 그 포항 쪽에서는 고영진 선수가 네, 예. 투입이 된다면 그렇죠. 골을 넣지 않을까. 아니면 홍윤상 선수 3경기 연속 골. 3경기 연속골이요. 네. 홍윤상 선수에게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 인천은 제르소를 좀 눈여겨보고 있어요. 아무튼 굉장히 또 재밌는 경기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보겠고요. 주말에도 K리그는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또 저희 원투펀치와 리뷰 콘텐츠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et